이번에는 산불 전문가와 함께 이번 산불의 진화 대책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인 국립산림과학원의 이병두 부장 나와 있습니다. 자, 부장님, 오늘 강풍을 타고 급속하게 산불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전체적인 산불 상황부터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지금 이제 그 2단계 이상인 산불, 그러니까 이제 중형급 이상인 산불들이 지금 계속 오늘도 하루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이제 대형 산불로 전개됐던 경북 의성 안동 산불, 그다음에 이제 울산 울주 온양읍 산불하고 또 경남 산청 안동 산불은 지금의 이제 진화율이 오히려 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오후에 이제 강풍을 만나면서 화산이 급격하게 확산이 되면서 오히려 이제 진화율이 조금씩 떨어졌고요. 대신 이제 오늘 그 울산 울주 언양읍 산불이 2단계로 새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화율은 74%인데 이 언양읍 산불 같은 경우는 아파트 마을하고 가까워서 좀 생활권 산불이다 보니까 대피가 조금 시급하게 요구되는 산불입니다. 예. 자, 지금 경북 의성 산불이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 앞서서 이제 좀 보여드렸는데 저희가 안동 그리고 청송까지 번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영양군까지도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의성 산불이 특히 심각한 이유가 뭘까요? 의성 산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발생했던 그 당시부터 강풍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산청 산불 같은 경우에는 발생을 했더라도 조금 그 바람이 약했었는데 의성 산불은 굉장히 강했고요. 아마 그 산불이 타는 모습을 보면은 가늘고 길게 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형태를 보면은 결국은 바람이 강하게 불었다는 것을 반대로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그리고 또 의성 그 안동 산불 같은 경우는 이미 화선이 279km로 굉장히 화산이 크게 벌어져 있고요. 지금 진행 중인 화선만 하더라도 87km여서 좀 진화하는데 가용 자원을 다 동원을 해도 지금 부족한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헬기를 77대를 동원했어도 지금 많이 오히려 강한 바람을 타고 진화율이 더 떨어졌습니다. 자, 지금 화선이 87km라고 말씀하셨는데 평지에서만 봐도 이게 굉장히 긴 거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산을 타고서는 87km까지 이어진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자, 울산의 울주군 산불도 오늘 더 확산됐는데 여긴 또 민가하고 가까운 쪽이라면서요. 그래서 지금 뭐 200명이 넘는 분들이 지금 대피를 하고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92%의 이제 진화율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 산림청에서는 오늘 주불 진화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강한 바람을 만나서 지금 주불 진화를 지금 못했고 92%의 진화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강한 바람이 문제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 강한 바람 탓에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앞서서 말씀하셨는데 강한 바람이 불다 보니까 가늘고 길게 올라간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강한 바람이 불 때 그 산불이 났을 때 어떤 현상들 나타나는지 좀 한번 짚어봐 주시겠어요? 네, 이제 강한 바람이 불면 아무래도 이제 불씨가 날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불씨가 날아가는 것은 새로운 산불이 여러 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산불이 시작을 해서 불씨를 타고 여러 개의 산불, 5개, 6개로 지금 확산이 되면서 그러면서 화선이 굉장히 급속도로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에 그 대형 산불들은 대부분 다 경남, 경북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 경남, 경북이 가장 건조했고 또 바람이 지금 굉장히 세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지금 바람을 타고 비화로 발생을 했고 또 이 지역에서 소나무 숲을 만나가지고 수관화로 발생을 하면서 비화를 많이 불씨가 날아갔습니다. 자, 이제 불씨가 저희도 불 보면은 모닥불 같은 경우 불씨가 이렇게 튀지 않습니까? 이게 한 얼마나 날아갈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은 이런 산불 같은 경우 비화 거리가 어느 정도까지 늘어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그 현장에서 관측되는 길이는 500에서 600m는 지금 손쉽게 날아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산불이 확산되는 방향을 보면 중간에 논도 있고 계곡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날아가서 지금 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봤더니 지금 1km 이상도 지금 나오는 것들도 있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산불을 연구해 보면 2000년 동해안 산불 때는 이때는 2km까지도 날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최대 2km까지 날아갔는데 지금 이 현장에서는 한 1km까지 지금 불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현장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좀 염려가 되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 염두에 두고서는 이제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으실 텐데 이렇게 비화 거리가 뭐 1km
뭐 네. 500m, 600m는 거뜬하게 넘어간다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이렇게 진화 작업 참여하신 분들의 안전도 염려되는 상황 아닌가요? 네, 굉장히 지금 안전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안전이 우려되는 것은 지상에 있는 진화대원뿐만 아니라 그 공중에서 조종하는 조종사분들도 지금 바람이 너무 세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화 헬기들이 일시 착륙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초속 15m가 넘어가면 진화 헬기가 법적으로 비행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진화 헬기도 착륙을 했었고요. 예. 또 지상에 있는 진화대원들은 앞에서 열심히 불을 끄고 있는데 뒤에서 새로운 불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갇힐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화두 방향에서의 진화는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불머리죠. 불머리 쪽으로는 진화대원을 지금 투입하지는 않고 있고요. 측면과 후면, 그러니까 불이 좀 약하고 비화가 발생하지 않는 부분에서 지금 진화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산불을 진화하는 데 있어서 헬리콥터의 역할이 굉장히 지대하지 네.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이제 어둠이 내리고 헬리콥터 같은 경우 오늘 강풍으로 인해서 활동하는 데 어려움도 있었다고 했지만 또 이렇게 어둠이 내리게 되다 보면은 또 그 대응하는 데 있어서 헬기로 대응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둠이 내렸을 때는 그러면 산불 진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근데 이제 그 야간과 주간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공중에서 진화 활동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이제 야간으로 넘어가면서 진화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은 야간 진화 활동은 어떻게 진행하냐면요. 제일 먼저 이제 드론을 띄우게 됩니다. 네. 그래서 드론을 띄워서 산불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가 강한지, 어디가 약한지를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만든 다음에 드론으로 이제 매핑을 하게 되고요. 이 매핑을 한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세가 강한 곳에서는 진화대원이 들어갈 수가 없고 네네. 화세가 약하거나 아니면 민간 쪽으로 내려오는 곳을 집중적으로 이제 지상에서 진화 차량과 진화 대원들이 불을 끄게 됩니다. 예. 자, 지금 경북 의성군 같은 경우에 산불 대응 3단계로 상향이 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의성군이 산불 단계 3단계로 상향 조정이 됐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이제 산불은 초기 대응이 있고 그다음에 확산 대응이 있는데 네. 확산 대응은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이제 영향 구역이 50헥타 이하인 경우, 2단계는 50헥타에서 100헥타, 그다음에 3단계는 이제 100헥타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100헥타 이상부터가 대형 산불로 분류가 됩니다. 예. 그래서 3단계로 분류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이제 대형 산불이 되어 있다는 거고요. 네. 그 의성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영향구역이 15,000헥타를 넘기 때문에 단순하게 계산하면 대형 산불 기준을 15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00헥타의 대형 산불이 15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진화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자, 부장님 설명 들으면서 정말 한숨이 끊임없이 나오는데요. 네, 네. 전하시면서도 지금 제 질문하고 거기에 답하시면서도 정말 힘드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민가 피해를 우선적으로 막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네, 대피 명령도 계속 발령이 되고 있는데 민가의 피해를 줄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은 이제 민가 피해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인명 피해일 것 같아요. 예. 왜 그러냐면은 불씨가 날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순식간에 집이 불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대피 문자를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대피 문자를 받는 순간 제일 먼저 대피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챙기시면 안 되고요. 그냥 대피하셔야 됩니다. 일단 몸만 빠져나가라 이 말씀이시죠? 예. 물론 이제 후회도 되시죠. 집에서 뭐 하고 나올 거, 뭐 하고 나올 거 그러는데 지금은 그런 후회가 좀 중요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워낙 빠른 속도로 많은 불씨가 날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집이 불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피령이 내려진 경우에는 그냥 먼저 몸부터 빠져나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대피령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고 주변에 불이 내려졌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문자를 받았으면 네. 그때부터는 집 주변을 열심히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 가연 물질들, 특히 네. 뭐 장작 더미도 있고 그 건초 더미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데는 물을 열심히 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창문이나 현관문은 다 닫아서 불씨가 들어오지를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씨가 들어와도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좀 예.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붕에도 좀 물을 뿌리면 지붕에 있던 낙엽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떨어지면은 불씨가 안 붙게 이렇게 새로운 불이 되지 않게 조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가스 밸브는 당연히 이제 잠그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인터뷰하셨을 때 소들이 걱정이 된다고 예. 했는데 이럴 경우에는
대피하시면서 소문을 열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양간을 갖다 개방하란 말씀이신 예, 거고. 외양간을 개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소들이 그 자리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문은 열어두셔야 됩니다. 예. 네. 자, 이게 차곡차곡 이루어진다면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산불 같은 경우에 급격하게 네. 위험이 또 닥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 행동 요령 중에 적어 있잖아요. 뭐 가스 밸브 잠그고 그리고 뭐 가스통 같은 경우에는 조치를 하고 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런 것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방금 말씀했듯이 네. 대피령이 내려지면 무조건 몸이 나와야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네네. 정말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그냥 몸만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 몸을 빠져나와서 대피소로 이동을 하셔야 되고요. 아까 말했듯이 그런 조치들은 네. 주의하세요 문자가 있었을 때, 그러니까 대피 문자가 아니라 조심하셔야 됩니다라고 경고 문자가 왔을 때는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예. 자, 저희가 앞서서 그 네 곳의 상황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 박준우 기자, 문다혜 기자, 김소영 기자, 김옥천 기자 현장 연결해서 그 상황을 좀 살펴봤었는데 하나같이 보면 기자들의 목소리가 좀 격앙돼 있고 떨리는 게 좀 이렇게 느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이번 산불이 되게 급박하게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걸 몸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50평생 살아오면서 이렇게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일어나는 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 2000년 동해안 산불 때 이제 굉장히 많은 5개의 그 강원도 시군에서 동시 산불이 발생을 해서 약 2만 4천 헥타의 그 산림을 태운 적이 있거든요. 그때도 이제 집들이 많이 탔는데 아마 거기에 버금가는 이제 2000년 동해안 산불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특별 재난구역으로 선포된 산불이거든요. 예. 거기에 버금가는 정도의 산불인 것으로 저도 판단이 되고요. 연기의 규모 이런 것들을 보면 제가 봐도 좀 떨릴 정도로 크거든요. 저희가 산불 교과서에서 나오는 지금 그런 장면들이 연출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산불이 한꺼번에 강하게 타면 화염 기둥을 만들고 그 화염 기둥에 의해서 산불 회오리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데 그 산불 회오리들이 지금 곳곳에서 보이고 있거든요. 산불 회오리요? 예. 왜 그러냐면 산불 회오리라는 것은 뭐냐면 한꺼번에 많은 그 나무들이 강하게 탔었을 때 상승 기류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상승 기류가 발생하면서 산소를 소모를 해버리잖아요. 그렇죠. 예, 산소를 소모하게 되면 공기 중에 21%의 산소가 없으면서 주변에 있는 공기들이 몰려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산소가 그 열기둥이 회전을 하게 되거든요. 공기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그런 지금 장면들도 연출이 될 정도로 정말 지금 무서운 상황이 지금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야간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도 아마 대피 명령은 계속 내려지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어둡다 보니까 낮에 대피하는 것보다는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럴 때는 어떤 대피 요령이 있을까요? 그 대피소를 찾아가기 힘들면 무조건 산림에서 멀어진 쪽으로 대피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논이나 밭 상관이 없고요. 그냥 산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일단 나와서 그 다음부터 시간을 갖고 천천히 대피소로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주변에서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농촌 지역에서 불이 발생한 산불이 발생한 상황이어서 노약자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주변에서 좀 많이 관심을 갖고서는 서로 좀 챙기면서 대피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맞습니다. 특히 이제 대피를 하실 때 이웃끼리는 알잖아요. 근데 어떤 이웃분들은 거동이 불편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반드시 같이 대피를 하셔야 되고요. 근데 너무 힘이 붙인다 대피하는데 그러면은 반드시 관계 그 공무원들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전화를 해서 알려주셔서 여기에 계신 분이 거동이 불편해서 대피를 못합니다. 도와주세요 하면 공무원분들이 가서 이렇게 같이 대피를 할 수 있게 조치를 할 겁니다. 예. 자, 과연 이 산불이 언제쯤 진화가 될 것인가 모든 국민들이 다 이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 산불은 언제쯤 진화가 가능하게 될까요? 정말 이 질문이 되게 어려운 질문이었고요. 이제 저희들도 어제 좀 판단을 했었을 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강풍이 들어올 거라고 예보가 돼 있었고 오늘 고비를 좀 잘 넘겼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 실제로 이제 굉장히 강한 강풍이 들었고 진화헬기가 뜰 수 없을 정도로 큰 강풍이 들어왔었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내일부터 이제 남쪽 지방을 중심으로 습기가 들어오면 조금은 화세는 약해지겠지만 목요일까지는 내일까지는 아마 이 산불이 지속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습기가 화기를 갖다가 눌러버렸으면 좋겠는데 네. 그렇기에는 지금 좀 역부족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영덕군 국민체육센터 문화체육센터의 주민대피소가 마련이 됐네요. 자, 영덕군에 계신 그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국민체육센터, 우리 문화체육센터의 주민대피소가 설치가 됐다는 거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산불이 이제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그리고 거기 답하는 거에 대한 또 어려움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자, 더 이상 산불이 발생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산불들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실화로 인한 산불이 발생을 한 거잖아요. 작은 불씨였을 텐데 이게 이렇게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어떤 그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지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좀 이야기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도 좀 가슴이 먹먹합니다. 이제 사실은 그 어제도 새로운 산불이 나면 이제 그 기존의 산불 때문에 모든 진화 헬기들이 모든 진화대원들이 동원돼서 그리고 또 며칠째 하느라고 너무 힘든데 여기서 새로운 산불이 나면 정말 부담이 된다라고 했는데 오늘도 8건이 났습니다. 오늘도요? 네, 오늘도 8건이 나서 이제 내일도 마찬가지거든요. 내일도 만약에 또 새로운 산불이 발생을 하면 정말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저 국민 여러분께 좀 당부하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산림내나 산림인접지에서 아무것도 불실 사용해서는 안 된다. 안전하게 태울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이러한 기상 환경이면 내가 안전하게 태울 수 있어? 나는 항상 지금까지 태웠지만 불이 나지 않았어? 이런 거 없습니다, 이제는. 무조건 근처에서 불을 태우면 불이 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성묘에 가서도 향도 피워서는 안 되고요. 쓰레기 소각도 해서는 안 되고 집 안에서조차도 산림과 인접한 집 안에서도 아구긴을 떼거나 쓰레기를 태워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불씨는 이제는 안 됩니다. 아니 근데 그 불씨가 생기는 게 저희는 이제 화기에 의해서만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초기에서 생긴 그 마찰연료도 불이 날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실제로 이제 산불 원인을 조사해 보면 예초기를 사용하거나 기계톱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굴삭기 작업도 됩니다. 바위를 이렇게 건드리면서 거기서 마찰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도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좀 인지를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그런 원인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다. 그리고 용접하다가도 불꽃이 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뭐랄까요, 주변에서 생각지도 못하는 걸로 불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제는 이제 산림 인접지에서 이런 작업들도 하지 말으셔야 된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좀 지금, 이야기를 드려야겠네요. 속마음은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은 불씨가 큰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인 국립산림과학원의 이병두 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